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갑자기 한국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는 모든 자동차를 한국차로 바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부자들도 한국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사우디 부자들마저도 사지 못하는 걸까요? 사우디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특히 자동차와 같은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넘게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3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고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게 됐죠. 더구나 공학도를 꿈꾸는 딸 자스민의 대학 학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매장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독일차와 일본차만 들여놓았어요. 하지만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저희만의 차별점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남성 고객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지난해 사촌 나디아가 전해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일라, 요즘 젊은 왕족들 사이에서 한국 차가 인기래. 특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사우디에서는 벤츠, BMW, 렉서스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차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죠. 어느 날 매장에 한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교수처럼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처음엔 벤츠를 보러 왔다고 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한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제 오빠는 왕실 경호대장인데 공무 외에는 제네시스만 탄다니까요. 품질이 정말 좋대요. 그 순간 나디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더 물어봤죠. 정말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대요?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래요. 특히 사막의 극한 더위와 모래바람에도 문제 없대요. 요즘은 왕실 내에서도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차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리뷰들, 품질 평가, 신뢰성 지수 등을 살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차가 북미 시장에서는 이미 일본차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마니아들만 찾는 생소한 브랜드였습니다. 점점 한국차에 관심이 생겼고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그랜저 중고차 몇 대를 수입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라일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만으론 우리 가게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이건 사업 이상의 도전이 될 거다. 이 나라에서 여성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건 모래폭풍에 맞서는 것과 같을 테니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것은 정말 모래폭풍에 맞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될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 차들이 매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우아한 디자인, 팰리세이드의 당당한 외관, 그랜저의 세련된 모습까지 모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에 매장을 찾았다가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자가 차를 팔다니, 그것도 한국 차라니.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두 가지 편견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죠. 여성 딜러에 대한 불신과 생소한 브랜드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첫 판매 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젊은 대학 교수가 그랜저에 관심을 보이셨고 시운 전후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매장을 다시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라일라 씨.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장인 어른이 한국 차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재고는 쌓여만 가고 대출금 이자는 불어나고 있었죠. 그때 리야드를 덮친 역대급 모래폭풍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강풍이 몰아치는 끔찍한 날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비됐죠. 우연히 저희 매장 앞 큰 도로에서 실시간 뉴스 중계가 있었는데 그곳에 주차된 여러 고급차들 중 저희 팰리세이드만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 방송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한국산 SUV만 시동이 걸리네요. 이런 극한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멀쩡하다니. 그 방송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에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저는 즉시 마케팅 전략을 바꿨습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차라는 슬로건으로 SNS 광고를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첫 판매가 성사됐습니다. 첫 구매자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은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방송을 보고 직접 조사해봤죠. 한국차의 기술력이 이제는 인정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 이후로도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사우디 남성들의 대다수는 독일차, 일본차만을 고집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매장에 앉아 단 한 명의 손님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런 날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래폭풍 방송 이후 소수지만 한국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자, 의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의 의사 한 분이 그랜저를 구매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동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출퇴근하면서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어요. 실내 공간은 넓고 에어컨은 40도가 넘는 날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죠. 이제 그들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 어디서 샀어? 이런 작은 성공 사례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한국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첫 판매 이후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경만 하고 돌아갔어요. 여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차를 산다고?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이 여전히 많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합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자동차 매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먼저 인터넷에 여성 고객들의 리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를 구매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기초 강좌를 열었습니다. 타이어 교체부터 간단한 점검 방법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여성들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주말에는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여성들이었어요.
한 여성 고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고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단지 사업을 성공시키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사우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변의 남성 딜러들은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시작했어요. 여자가 파는 차는 가치가 떨어진다. 한국 차는 3년 후면 폐차감이 된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렸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매장의 키워드를 신뢰와 증명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했고 구매 후 서비스도 철저히 관리했죠. 특히 한국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중동의 극심한 더위에서도 에어컨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 모래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강조했어요. 여성 고객들의 리뷰도 큰 힘이 됐습니다. 독일차를 탈 때는 항상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존했는데 한국차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정비가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던 중 정부에서 여성 기업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놀랍게도 선정됐어요. 그 지원금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여성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 고객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40년간 벤츠만 탔다는 분이었는데 저희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시승하고 바로 구매하셨어요. 젊은이,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차를 봐왔네. 하지만 이렇게 가격 대비 훌륭한 차는 처음이야.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놀랍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딸 자스민의 대학 학비와 아버지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매장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큰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한국차 신차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한 거죠. 이미 중고차 판매로 입증된 수요가 있었기에 신차라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은행에서도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대출을 승인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하의 차량들이 압류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황당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도 제대로 밟았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남성 중개업자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었어요. 여성이 대규모 자동차 수입을 한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세관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모두가 저를 외면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추가 검사에는 최소 3주가 걸립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는 세관에 묶여 있고 고객은 떠나가는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약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라일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굴복하지 마라. 차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가치란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야. 그것을 무기로 싸워라. 아버지의 말씀에 무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신뢰와 평판. 아직 한 가지 무기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저를 지지해주는 고객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SNS에 솔직한 글을 올렸어요. 저희 매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여성 고객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기다리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일라.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그 지지의 용기를 얻어 저는 다시 세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20명이 넘는 여성 고객들과 몇몇 언론인들도 함께했죠.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결국 세관 관리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검사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보내왔고 경쟁 딜러들은 라일라의 매장은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굳건히 버텼어요. 차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가치란다. 그 말이 제게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저는 매일 매장을 열었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자스민과 함께 세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주가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로변에서 고장난 차 옆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멈춰서서 도움을 줄까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손목의 시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녀의 차를 살펴봤습니다. 최신형 독일 SUV였어요. 엔진룸을 열어보니 문제가 바로 보였습니다. 모래 폭풍 이후 필터가 완전히 막혀 있었죠. 간단한 응급조치 후 다행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밤에 도와주시다니.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이름은 아미라입니다. 저도 자기소개를 했죠. 라일라입니다.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한국차 파는 그 여성 들러신가요? SNS에서 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짧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미라가 왕실 자문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니 인사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매장에 고급스러운 차량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미라와 몇몇 여성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한국차에 관심이 있다며 둘러보기 시작했죠. 제가 SNS에서 당신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여성으로서 자동차 사업을 일구는 모습에 모두 감명받았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도움까지. 아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특히 제네시스의 디자인과 팰리세이드의 넓은 공간에 호감을 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제네시스를 시승한 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독일차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해요. 그날 바로 판매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방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곧 왕실도 인정한 한국차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방문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들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들이 도착한 날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4대의 차가 팔렸어요. 그중 2대는 여성 고객들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 고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라일라 씨,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주고 있어요. 여성도 차를 잘 고를 수 있고 여성이 파는 차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단지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사우디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한국차를 사우디 전역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의 지원이 필요했죠. 결심을 굳힌 저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한국차 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 무작정 방문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자스민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차량 데이터, 고객 리뷰, 그동안의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담았어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증가 추세와 그들이 한국차에 보이는 관심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병실에 들러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너는 그들이 모르는 이 땅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와 자스민은 한국차 사우디 본사로 향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중요한 만남을 위해 말이죠. 한국차 사우디 본사는 리야드 금융 지구에 있는 현대적인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접수대에서 저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차 관련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약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리야드 외곽에서 한국차 딜러십을 운영하는 라일라입니다. 왕실의 관심을 받았고 여성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단 1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로비를 지나가던 한 여성이 저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명찰에는 김수진 마케팅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일라 씨인가요? SNS에서 본 것 같은데요. 왕실 화환을 받은 그 여성 딜러 맞으신가요? 놀랍게도 그녀는 저희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10분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 10분이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수진 씨는 솔직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는 사우디에서 여성이 대형 딜러십을 운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운전자 증가 추세, 그들이 차를 고르는 기준, 한국차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얻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저희가 가진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과 이 땅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예요. 자스민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한국차가 가진 강점, 특히 모래먼지와 열에 강한 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줬죠. 마지막에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현장에서 성공을 증명했어요.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을 위한 새로운 시장,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후 한국인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세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채널. 둘째, 정비 교육 프로그램. 셋째, 여성 고객을 위한 특별 마케팅 예산이었어요. 수진 씨는 다른 임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라일라 씨,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사우디 파트너로 라일라 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공식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사우디 최초의 여성 중심 한국차 공식 딜러십으로 지정됐어요. 본사의 지원으로 세관 문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비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고 여성 전용 쇼룸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지원받았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본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사우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원을 받게 된 후 저희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장을 2배로 확장했고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어요. 그중 1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가장 자랑스러웠던 프로젝트는 여성 자동차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비웃었어요. 사우디 여성이 정비사가 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기술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첫 교육 세션에는 8명의 여성만 참가했지만 반년 후에는 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2년 안에 저희는 사우디 전역에 5개의 매장을 열었어요. 리야드, 제다, 담맘, 메카, 메디나. 모든 매장은 여성 매니저가 운영했고 최소 70%의 여성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여성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많았어요. 자녀를 위한 놀이공간, 시승 중 안전하게 히잡을 조절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 여성 판매 상담사와 여성 정비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차량 관리 교실까지. 그 결과 저희 매장은 사우디 여성 운전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여성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저희 매장이었어요. 라일라의 매장에서는 여성이 존중받아요. 라는 평판이 퍼졌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세력의 비난과 방해가 있었어요. 몇몇 극단주의자들은 저희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말이죠.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매출은 매년 2배씩 늘어났고 직원 수도 계속 증가했어요. 저희 딜러십은 사우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판매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스민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사우디 여성들의 자동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중동 최대 한국차 여성 딜러십 그룹의 대표가 되었어요. 사우디 전역에 15개의 매장, 300명이 넘는 직원, 그중 80%가 여성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라 사우디 여성들의 자립과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큰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사우디 여성과 한국차의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차 본사 대표들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와주셨고 특별한 환영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진 씨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일라 씨, 당신은 저희에게 영감의 원천이에요. 한국차의 진정한 가치를 중동에 알려주셨고 여성의 힘을 보여주셨죠. 다음 날 포럼 연단에 오르기 전 저는 긴장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제 이야기의 처음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작,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에 대해 말이죠. 제가 처음 한국차를 판매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자동차를 판다고? 그것도 한국차를. 하지만 저는 한국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내구성, 세련된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필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브랜드 철학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우디 여성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이 허용된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요. 사우디 여성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자 독립의 도구예요. 한국차는 그 여정에 가장 적합한 동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차는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견고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움을 제공하니까요. 이런 가치는 사우디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 기자는 저에게 사막의 여성 선구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저를 찾아와 여성 기업인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사우디 여성으로서는 처음 받는 국제적인 상이었습니다. 라일라 씨는 단순히 비즈니스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도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상을 받으며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자동차 모형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제 아버지가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꿈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함께 일해준 모든 여성 직원들, 그리고 저희를 선택해주신 고객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방문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차 본사는 저희와 함께 중동 여성 운전자를 위한 특별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스민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수진 씨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도자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인연을 상징해요. 라일라 씨와 저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것을 넘어 사우디 여성들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죠. 라일라 여성 자동차 산업진흥재단은 장학금 지원, 기술 교육,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작했던 작은 중고차 매장은 중동 최대 한국차 딜러십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여성들 중 15명이 이제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딸 자스민은 한국자동차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머지않아 사우디로 돌아와 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사우디에서 만든 사우디 여성이 설계한 자동차를 출시하는 것이에요. 가끔 저는 매장 옥상에 올라가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한 대의 한국차로부터 시작되었다니.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시동이 걸렸던 그 팰리세이드가 제 인생의 시동을 걸어준 셈이죠.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에 맞서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이자 사회적 변화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 모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끔 길을 지나가다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자신의 한국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간 사우디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또 다른 여성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출발하고 있을 테니까요. 라일라의 여정은 단순한 사업 성공 이야기를 넘어 사우디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자립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녀의 도전이 보여주는 것은 편견과 장벽에 맞서 싸울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차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우디 여성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특히 의미 깊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품질로 인정받은 한국차,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라일라의 안목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